안녕하세요, 블랙상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갔죠. 자, 유럽 에너지난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날려버렸고, 연준이 다가오는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됐죠. 자, 미국의 국채 금리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 S&P 500 지수는 0.4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0.74% 떨어졌는데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엔 지난 2018년 12월 이후로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나스닥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나스닥의 하락세는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리저리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잘 버텨내시기 바라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떨어져 나갈 때가 상승 출발의 시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홀딩 전략을 추천드려 봅니다. 자, 이제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8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6.9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전달보다도 웃도는 그런 수준인데요. 자, 지난 4월 이후로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50을 기점으로 50 이상이면 확장을 의미하고 경기의 확장이죠.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이나 침체를 의미하는데요. 자,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업 PMI 지수가 확장 추세이면서도 4개월 만에 가장 빠른 그런 속도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자, 그러면서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0.75%라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도 여전히 문제가 없을 것이란 그런 인식이 증폭이 되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요. 과연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될지는 다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FOMC 회의 전까지 이런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FOMC 회의 전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게 됐습니다. 자, 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자,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와준다면 0.5% 정도의 빅스텝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겠죠. 자, 하지만 어제 PMI 지수 발표 직후 공개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20일, 21일 양일간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28%로 전날의 43% 대비 크게 낮아졌고, 반면에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날의 57%에서 무려 72%까지 대폭 높아졌습니다. 자, 과연 시장의 예측대로 75bp 인상을 단행하게 될지 아니면 50bp 인상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이어갈지 저도 무척 궁금하고 기대도 되는데요. 자, 아무쪼록 연준의 현명한 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에 주가 하락에는 달러 가치의 상승도 영향이 있는데, 자,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110을 넘었죠. 자, 금리 인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달러로 돈이 몰렸고, 그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때문에 주식시장은 하락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모두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당장 수입 물가를 낮출 수가 있고, 미국인들의 구매력은 월등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킹달러, 강달러의 지속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 달러 강세가 오래 지속이 되면 다른 나라들의 경기 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엔 경제 규모 세계 1위인 미국도 그런 부정적인 파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자, 지금 시대는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한 나라만 잘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지속이 될 수가 없고, 자, 지금은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조만간 고점을 찍고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FOMC 회의 때 50bp가 될지 아니면 75bp가 될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시장은 관망세로 일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제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하락한 반면에 테슬라는 홀로 1.56% 상승을 했죠. 선방을 한 건데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를 333.33달러로 제시를 하고, 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20%가량의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건데요. 자, 테슬라의 주가 상승 여력 이후로 생산 비용 절감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의한 수혜, 그리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기차의 공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친환경 산업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수익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힌 만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앞으로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시대의 변화와 성장에 걸맞는 좋은 중장기 이 투자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에는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이 배터리 3사 외에도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양극재 등 이런 소재 부품 업체들의 성장까지도 정말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들 기업들의 주가 역시 우상향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처로는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 투자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의 한 축인 이 중국에 대한 투자도 있겠죠.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오늘 모처럼 2.34% 상승을 했는데요. 자,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모아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